얼마 전 콜드카드 하드웨어 월렛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악용되면서 여러 지갑에서 약 1100BTC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결국 비트코인은 해킹되잖아. 하지만 팩트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해킹되지 않았습니다. 약 1100BTC가 지갑에서 빠져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블록을 생성했고 거래를 검증했으며 원장은 단 한 번도 변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깨뜨린 것도 아니었고 블록체인의 규칙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일부 콜드카드 펌웨어에서 개인키를 생성하는 과정에 존재했던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개인키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드웨어 월렛, 이른바 콜드 월렛을 사용하면 자신의 비트코인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기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고 개인키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월렛은 현재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보 보안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보안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무너집니다. 이번 비트코인 탈취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콜드카드가 해킹당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공격자가 하드웨어 월렛 내부로 침투하거나 기기의 보안 칩을 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콜드카드 펌웨어에서 개인키를 생성하는 과정에 존재했던 취약점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월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성된 개인키를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서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인 개인키 생성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불가능한 난수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튼튼한 금고가 있어도 그 안에 넣는 열쇠를 누군가 예측할 수 있다면 금고 자체는 멀쩡해도 자산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은 기기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예측할 수 없는 안전한 개인키가 올바르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왜 발생한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트코인의 개인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4개의 영단어, 즉 니모닉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난수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월렛을 처음 켜고 새로운 지갑을 만들면 하드 월렛 키기 내부에서는 4단계의 과정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작위 데이터인 난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난수를 사람이 종이에 적고 보관할 수 있도록 24개의 영단어, 즉 니모닉 시드로 변환합니다. 이후 이 니모닉을 바탕으로 개인키가 생성되고 마지막으로 그 개인키를 이용해 우리가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24개의 단어만 안전하게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안의 출발점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니모닉을 개인키로 바꾸고 개인키를 비트코인 주소로 만드는 과정은 이미 공개된 규칙과 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라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즉 입력값이 같으면 결과도 항상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첫 번째 입력값인 난수입니다. 만약 이 난수가 충분히 무작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값이나 규칙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난수에서 만들어진 니모닉과 개인키 역시 공격자가 재현하거나 예측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콜드카드 사건도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24개의 단어가 유출된 것이 아니었고 비트코인의 암호 기술이 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키가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 난수 생성 과정에 취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열쇠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정한 규칙을 가진 열쇠가 만들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열쇠이지만 그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열쇠를 다시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드웨어 월렛 자체를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도 하드웨어 월렛은 개인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항상 연결된 소프트웨어 지갑보다 안전하고 거래소처럼 제3자에게 자산을 맡기는 방식과 비교해도 자신이 직접 통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교훈은 하드웨어 월렛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드웨어 월렛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최소한 3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외부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둘째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가 얼마나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하는지, 셋째는 오랜 기간 많은 사용자와 보안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신뢰를 쌓아왔는지. 물론 이런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안을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은 훨씬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기준으로 하드웨어 월렛을 선택했을까요? 여러 제품을 비교해본 끝에 저는 현재 제이드 월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증 가능성과 투명성이라는 기준에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입니다. 제이드 월렛은 기기 내부에서 개인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 제조사만 내부 구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와 보안 연구자들이 코드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증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보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검증된 사용 이력입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용자와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검증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점도 제가 중요하게 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에어갭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해 거래에 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개인키가 있는 기기를 네트워크와 분리된 상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드 QR 기능도 높게 평가합니다. 24개의 단어를 손으로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백업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이드만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준에 따라 제이드를 선택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드웨어 월렛을 처음 접하시거나 사용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제이드 월렛의 초기 설정부터 실사용 방법까지 단계별로 설명한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직접 자산을 보관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드웨어 월렛이 생성해주는 난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일부 비트코이너들은 기계조차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직접 완벽한 무작위의 난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사위를 여러 번 굴려 난수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4개의 니모닉을 직접 생성합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계를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특정 제조사의 난수 생성 방식에 내 자산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난수 생성 과정의 취약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난수의 출발점 자체를 내가 직접 만든다면 적어도 제조사의 난수 생성 알고리즘에는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니모닉 직접 만들기 영상은 곧 업로드 될 예정이니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탈취 사건은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이 쓸모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은 기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난수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의 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결국 자기 보관이란 단순히 지갑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지키는 법도
함께 배워야 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